어제 이어 오늘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주거 빈곤 아동들의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이 아동들이 왜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정부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수민 기자입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 2개짜리 준수네 집. 4인 가족 최저 주거 기준인 43제곱미터에도 못 미치는 좁은 공간에서 엄마와 초등학생 3명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는 42만 원입니다. 엄마는 지난해 당뇨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자리마저 줄어 월세를 제때 못 냅니다. 애들이 학교를 3번 가느냐 1번 가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돈이 계속 틀려지니까 밀려있는 공과금 체납을 해결하면 방세가 해결이 안 되고. 지윤이네는 방 하나짜리 집에서 무려 6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자거든요, 6명이. 애들끼리 막 겹겹이 쌓여 올려갈 때도 있고요. 중간중간 잘 때 아이들을 들고 옮기는 경우에도 있고. 하지만 지윤이네와 준수네 모두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준수네는 엄마의 근로능력이 인정되고 지윤이네는 친척에게 돈을 빌린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크게 2가지,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인데 모두 기초수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윤이네는 전세임대주택 대상으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로 부부 모두 일자리를 잃으면서 자부담금 6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지원을 받아 겨우 이 돈을 마련하고 나서야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없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이사비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지윤이네는 못 받은 겁니다. 이처럼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지원을 사실상 못 받으면서도 월소득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는 가구는 42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가구당 소득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적용해서는 주거빈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아동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이 되고 그 안에서 그 가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자녀가 2명 이상인 주거빈곤 가정에 임대주택 1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는 57만 가구나 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아동들이 충분히 자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내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아동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정부 정책이 현실에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조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낡은 빌라 4층인 중학생 영순의 집. 집안에는 살림살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선반과 서랍장마다 아이들 물건으로 꽉 찼습니다. 영순의 집은 45제곱미터 넓이의 방은 2개. 이곳에서 중고등학생 삼형제와 할머니가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셋이 자거든요. 큰 손자는 저 작은 방에서. 삼형제가 커가면서 거주 여건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이제 애들이 커 나가니까는 이제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애들이 또 각각 또 방을 달라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안 가고 하니까 더 좁아 보이는 거죠, 집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진 돈은 보증금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순회 같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자녀 성별이 다른 가정에 방 3개짜리 집을 우선 배정해 삼형제인 영순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짓는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면적이 40제곱미터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도 좁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이자에 보증금을 지원받는 전세임대주택.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세자녀 가정은 지난해보다 5천만 원 더 많은 1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으로 영순회는 실제 어떤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지금 살고 있는 곳 반경 1km 이내를 대상으로 직접 알아봤습니다. 부담 가능한 보증금을 얘기하니 단지야 방 3개. 그러네, 안 되는 곳만 있네요. 지금은 4층인데 지하로 내려가야 하거나 저희는 자격증이 없어요. 아무튼 간에 2억 미만으로 방수가 계약된 적이 없어요. 방이 오히려 1개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늘렸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애들이 만약에 학교 졸업했으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은 없는데 애들이 학교가 여기니까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정부 지원만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좁은 집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단칸방에 있는 아동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방 안에서 4인 이상이 살다 보니까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관찰되는 상황이어서요. 나만의 공간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아동 주거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